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 주 2주 동안 제가 육구사정과 관계된 급여계획서, 급여전 결과평가까지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평가 매뉴얼 번호대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카페에 평가 또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저희 평가과장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평가과장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 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K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K사님이 자, 질문을 3개 정도 올리신 것 같으세요. 질문은 뭐냐면 급여 제공 결과평가 평가 반영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이번 평가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으세요. 새로 추가되는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또 우리 제가 기관에서는 다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요양원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평가 초기부터 있던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원래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제가기관만 운영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이 여전히 난것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함. 요 말뜻이 어려운데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복사해서 수급주에게 주란 소린가요? 혹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는 게 요양사분들이 찍는 태그라는 건가요? 다 맞습니다. 이 항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태그 RFID를 찍으시잖아요. RFID 찍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그 내용을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에게 제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그러면 제공했다는 증거가 남아야겠죠. 직접 드렸다면 발급대장에 서명을 받거나 또는 우편으로 보냈다면 등기나 일반 우편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다, 우리는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에 대한 내용을 평가관한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평가에서 보면은 전에는 이게 RFID 한 달에 한 번 보낸 걸 주로 봤다면 이제는 이제 준비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질문한 것처럼 급여 제공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인데 RFID 한 달에 한 번만 제공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가관들이 지금은 우리 RFID가 안 찍힌 분들이거나 또는 아예 RFID를 안 하시고 기록지만으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매주 제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여행정기를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지금 4월 예를 들어 11일이라면 4월 11일날 급여행정기록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아예 갖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4월 18일까지 안에는 급여행기록지 한 부를 복사해가지고 갖다 주고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 이렇게 평가에 이걸 넣는 건 뭐냐면 RFID를 더 많이 써라 이겁니다. 서로 관리하기 편하게 RFID를 많이 써라. 기록지를 쓰면 그래 쓰는데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평가에서 불이익을 좀 줄게. 이게 불이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량이 되세요. 어떤 작업량이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발급대장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발급대장을.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런 발급대장 상관없고 다양한 발급대장들이 있으세요. 소위 말해서 뭐냐면 발급날짜 쓰시고 급여행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직접 수령하면 여기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오는 이런 발급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간이 됐든 월간이 됐든 저런 발급대장 또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제 밑에다가 서명글을 만들어 진행하는 형태도 있어요.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 여기서 말하는 급여 제공 기록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수작업으로 쓰고 있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찍고 계시는 RFID 태그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RFID 찍으신 분은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RFID를 안 하는 분들 또는 RFID를 하다가 오늘 만약에 전산으로 에러로 인해 가지고 기록지를 쓰게 됐어요. 그죠? 아무리 이분이 RFID를 계속 쓰다라도 오늘 하루 만약에 기록지를 쓰게 됐다면 그 기록지는 무조건 다음 주까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주 1회. 따라서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반드시 한 달에 한 번만 사인 받아 놓으시면 감점입니다. 바로 분명히 평가에서는 주 1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꼭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개별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세 번째 급여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작성하느냐. 자, 이거는 제가 응용편 첫 번째 1강, 2강으로도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저번 주에 올라온 영상의 욕구사정과 급여 결과평가 연동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다 하시니까 너무 어렵게만 가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작년 쉽게 생각을 하면 작년 4월에 급여 계획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급여 계획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그 계획이 유지가 돼요. 설사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급여 계획을 했어요. 근데 6월 달에 재인증 돼가지고 6월 달에 만약에 급여 계획서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6월부터 다시 또 1년 안에 1년 동안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1년 동안 계획이 진행되는 중간에 한번 결과를 내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또는 어르신 상태가 좋아졌는지 만약에 나빠졌는지 만약에 나빠졌다면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가지고 어르신의 상태를 좀 개선해보라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인 뭐 이런 서식을 쓰셔도 되세요. 급여진 결과평가 서식 해가지고 어르신 이름 집어넣으시고 직전 급여계획 작성일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넣어놓고 결과평가를 언제 했느냐 즉 1년 안에 결과평이 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전 급여지급 계획서 작성일과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어르신의 상태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를 더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결과 내용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결과 내용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결과를 2023년 8월 20일 날 냈다면 30일 안에 급여계획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급여계획에 반영하라는 건 뭐냐면 공단에 우리 왜 어르신 새로 들어오시면 공단에 급여계획 입력하시잖아요. 그거를 입력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8월 20일 날 결과를 냈다면 적어도 9월 19일까지는 또는 9월 18일까지는 급여계획 그 공단 급여계획서에다가 지금 계획서 기존 급여계획서를 그대로 뭐 따갖고 오시든 그 내용 그대로 하면서 내가 변경하기로 한 이 내용만 바꿔가지고 계획서를 한 번 더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뉘잖아요. 결과를 내는 거. 결과를 내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르신이 뭐 6개월이 지난 상태든 8개월이 지난 상태든 상태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내용만 여기 제가 체크한 부분으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을 넣는 거는 공단 급여계획 많이 넣어보셨잖아요. 이제 뭐 3, 4년 됐잖아요. 똑같이 넣으시라 이거예요. 넣으시면서 종합 의견에다가 우리가 그냥 보통 공단 급여계획 미뤄 넣으실 때는 그냥 뭐 표정 보고 넣다 보니까 종합 의견에다가 넣으실 때 이런 내용 한번 넣으시라는 겁니다. 이 어르신의 해당 어르신의 8월 20일 날 급여준 결과평가 어린이 상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준 결과평가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같이 변경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급여계획서가 결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계획 변경이 됐구나를 평가관이 보고 점수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공단 급여계획서를 활용했다 하시면 지금처럼 공단 급여계획 첨부하면 되는데 나는 공단 급여계획서보다는 그냥 자체 급여계획서를 하셨다면 이런 화면에 있는 자체 급여계획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체 급여계획서. 따라서 자체 급여계획서를 하실 때는 여기 보신 그 기존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공단의 급여계획을 밀어 넣으셨든 자체 급여계획서 하든 목표를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 목표에서 우리가 어르신에게 어떤 목표를 더 잡을 거냐를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목표를. 뭐 어르신의 신체등 개선을 하겠다. 아니면 뭐 어르신의 통증, 좀 허리 통증에 대한 개선, 서비스, 추가 뭐 이렇게라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목표에서 목표를 좀 더 추가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넣어주시라는 거고요. 따라서 어르신에게 어떤 부분이 변경됐다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공단 급여계획서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급여 결과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은 정말 많이 올라왔고 이 질문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린 겁니다. 반드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년 안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날짜만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날짜만. 따라서 올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해당 항목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질문 주신 우리 새싹 멤버이신 K사님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보 사회복지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가 인증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문의를 우리 주간보이신 것 같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초보 사회복지사입니다. 평가 인증 관련해서 우리 평가하죠. 인지 여가 프로그램 연간 계획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초보다 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몰라서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간 단기보호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신체 그 다음에 뭐 인지 프로그램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양원에서는 여가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산들을 좀 많이 쓰세요. 프로그램들을 그 기간에 제가 방문 드려보면 캣땡땡 뭐 엔땡땡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세요. 뭐 프로그램 다 쓰셔도 좋은데 근데 기간 들어가서 제가 봐서 프로그램 출력도 거의 대부분 다 안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평가 요새 평가관이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기관에 물어봅니다. 우리 주간보호들. 우리 전산을 이용하시나요? 전산을 이용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럼 우린 전산 이용하고 있어. 그럼 평가에 물어봅니다. 그럼 전산으로 평가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고 평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평가관이 그래도 많이 아주 좋은 평가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신 분들 중에 내가 주간보호고 전산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정말 전산에 입력을 정말 우린 잘 해놨어. 그러면 출력 안 하셔야 돼요. 출력 안 하고 전산으로 확인하시라고 하면은 됩니다. 깔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입력을 안 해놨다. 우리 입력을 하긴 했지만 뭐 뒤늦게 입력하거나 막 이런 작업을 많이 거쳤다 하면 좀 불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수정 날짜까지 확인할 평가까지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출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전산으로 입력만 하시지 말고 한 번은 좀 출력해 보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자, 어쨌든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관 들어가서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니까요. 적어도 그래도 요새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월간 프로그램 계획서는 이제 나오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해놓은 겁니다. 전에는 그게 막 없어가지고 제가 막 기관들에게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산을 쓰시든 안 쓰시든 전산을 쓰는 기관도 항상 이런 내용을 항상 넣어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인지 프로그램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준수하겠다. 그리고 인재 신체 프로그램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자세 변경, 쇼파, 걷기, 맨손, 분해 또 레크레이션 어떤 걸 진행하겠다. 해상운동. 왜냐면 기관에 프로그램이 거의 한 20개든 30개든 그게 1년 동안 계속 돌아가요. 거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계속 변동되진 않잖아요. 솔직히 노래 부르기 뭐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고 낱말 맞추기, 카드 맞추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목적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아마 주간보 프로그램 응용편을 안 올렸기 때문에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제 연간 계획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미술 영역, 작업 영역, 어버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신체 및 인지 프로그램에 몇 번을 하겠다. 근데 주간보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요양원들이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주간보는 아직 이것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하면 좋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연간 계획 우리가 매월 몇 주차에 몇 번씩 할 건지. 이것만 봐도 평가관이 이걸 보면 아 여기는 그래도 알고서 신체를 3번, 인지 3번 우리 주간보호 평가 기준이 그렇죠? 인지 3번, 신체 3번 아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나누는 건 주간보호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양원 질문하신 분이 지금 주간인지 요양원인지 구분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주간보호라면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요양원, 즉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요양원들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룹 안내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의견 수렴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의견 수렴은 우리 주간보호도 하셔야 되세요. 우리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인가요? 주간보호가? 우리 요양원은 3개월에 한 번이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전 어르신에 대해서 이 어르신이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태가 어땠던지 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의견 반영한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들어가야 때문에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앞에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주간보호라면 적어도 화면에 보고 계시는 월간 계획서는 꼭 있으셔야 돼요. 우리 질문 하신 분이 아마 신입 복지사님 같으신데 전산을 쓰시든 전산 안 쓰는 기간 하더라도 지금처럼 화면에 보고 계시는 월간 계획서는 꼭 만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간 정보를 어르신 보호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월간 프로그램 계획서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춤 따라하기, 뭐 그다음에 음악 활동 이렇게 넣어놓고 근데 문제는 노래 부르기 어느 기관에서는 신체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기관은 이걸 인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옆에다가 이게 신체 프로그램인지 우린 이걸 인지로 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걸 이제는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적용돼서 저도 좋아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는 이렇게 처음엔 제가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이렇게들 하고 계신데 혹시 모르신 분들이 이런 월간 계획서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프로그램 보고서 해주시되 프로그램 보고서는 자,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고, 지금 사진이 다 없어졌습니다. 시설이든, 주간보호든. 자, 우리 질문하신 분, 어떻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쨌든
평가 인증 관련해가지고 뭐 인지여가, 요양원이 됐든 시설이 됐든 반드시 월간 계획서는 하나 구성을 하자.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도대체 1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하나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신다면 굉장히 평가관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기관 가보면 다 보고서만 있어요. 보고서만 있고 또 이게 외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여가를 한 건지 인지를 한 건지 서로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인지여가, 이거 인지예요, 여가요? 그러면 본인들도 이게 인지인지 여가인지를 헷갈려 합니다. 그런 평가에서는 이게 인정을 안 한 평가관도 나와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만 분명히 우리 평가 기준은 신체 대번, 인지 대번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인지로 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아까 제가 월간 계획서 보여드렸죠? 표시를. 보고서에도 좀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질문하신 초보 사회복지사님, 앞으로 경력 복지사님 되셔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N9967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운영규정에 대해서, 자, 2023년도 평가 지침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2021년도 지침서의 운영규정 구성은 11경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자, 매뉴얼 한번 같이 볼게요. 매뉴얼 한번 보시면, 자, 이게 2023년 현재 방문요양 또는 주간보호 등 운영규정 항목은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볼 것처럼 11가지 항목. 이 11가지 항목만 있으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평가관이 요새 물어봅니다. 원장님 그 평가 중에서 전년 대비 뭐 평가 운영 규정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 원장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분이 그래서 질문이 뭐야? 저걸 뭐 평가 매뉴얼에만 보면 될 거지. 뭘 저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저걸 선정을 한 게 이게 평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평가관이. 자, 그럼 시청하신 분 뭐라 대답하실래요? 자,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평가 운영 규정 뭐가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 지침이 빠졌잖아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원래 급여중 지침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고 계시는 종사자 윤림부처 노인인권 이런 급여 개인정보 지침까지 이런 게 원래 운영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번 평가에는. 근데 이게 올해 평가에서는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빠졌죠? 없습니다. 이게 평가번호 16경 급여 적용 역량관리 평가 항목에 별도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만약에 평가관이 운영 규정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하시면 뭐라 하셔야 돼? 첫 번째, 작년에 비해서 올해 23년도에는 운영 규정 안에 지침이 빠졌습니다. 지침이 16번 급여 역량관리 별도로 가서 저희도 운영 규정에서 이 부분을 빼고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바뀝니까? 운영 규정에서 항상 매년 수가가 바뀝니다. 우리 운영 규정 안에는 월 이용료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수가는 매년 바뀌고 있죠. 바뀌다 보니까 자, 운영 규정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다 할 때는 수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물어봐요. 평가관들이. 그러니까 평가관이 운영 규정에 뭐가 바뀌었냐고 하면 이 두 개만이라도 꼭 대답하신다면 나머지는 비슷하게 갑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11개가 변한 게 없거든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 질문까지 우리 질문신 N9967님. 이게 근데 저는 이거 원래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평가 이제 받으신 분들한테 운영규정 평가할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원래 저희 VIP원들한테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도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질문 카페 와가지고 좀 질문하신 분 중에 선정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언제나 평가 준비하시면서 뭐 전화나 이메일도 다 좋지만 지금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질문한 내용도 좀 보시고 나도 질문을 하면 카페 활성화도 좋고 저는 또 카페 활성화 되면 카페를 자주 들어오겠죠. 제가 자주 들어가면 당연히 질문을 많이 답변을 드리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영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빠르게 또 영상 답변을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평가 진행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고요. 하반기이신 분들은 쉬엄쉬엄 하시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된다 생각하시고 준비에 박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